중국 선전의 밤은 언제나 밝다. 거리 곳곳에 설치된 무인 편의점과 스마트 상점들은 24시간 쉼 없이 돌아가고 계산대 앞에서 지갑을 꺼내는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선반에서 물건을 집어들면 천장의 카메라가 움직임을 인식하고 결제는 스마트폰 한 번의 터치로 끝난다. 문제는 이 과정 어디에도 현금을 넣을 공간이 없다는 점이다. 동전도 지폐도 설 자리가 없다. 현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현금을 거부하고 있다. 측면은 단순한 기술 발전의 결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훨씬 더 구조적인 변화가 숨어 있다. 중국에서 현금은 점점 불편한 수단이 아니라 배제되는 수단이 되고 있다. 과거에는 거스름돈이 없어서 현금을 받지 못했다면 지금은 아예 설계 단계에서 현금이 고려되지 않는다. 이는 소비자의 선택이 아니라 시스템이 정한 규칙에 가깝다. 이 변화의 속도와 규모는 숫자가 말해준다. 중국의 연간 모바일 결제 규모는 이미 수백조 위안을 넘어섰고 일상 거래의 상당 부분이 현금을 거치지 않는다. 일부 지역에서는 현금을 쓸 수 있는 상점을 찾아다니는 일이 더 어려워졌다. 현금 사용이 줄어드는 현상 자체는 다른 나라에서도 관측되지만 중국의 경우 그 속도와 범위는 차원이 다르다. 이는 사회 전반의 결제 방식이 짧은 시간 안에 일괄적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의미다. 많은 사람들은 이 현상을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같은 민간 기업의 혁신으로 이해한다. 실제로 이들 플랫폼은 중국의 결제 문화를 바꾼 주역처럼 보인다. 그러나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이 거대한 전환이 민간의 자율적 선택만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국 정부는 오래전부터 민간 기업이 금융 시스템의 핵심을 장악하는 상황을 경계해왔고 금융 주도권을 국가의 손에 두려는 의지를 분명히 해왔다. 이 지점에서 등장하는 것이 디지털 위안화다. 디지털 위안화는 간편 결제 서비스와는 성격이 다르다. 알리페이나 위챗페이가 은행 계좌와 연결된 전자지갑이라면 디지털 위안화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현금이다. 중개기관 없이 중앙은행과 개인이 직접 연결되는 구조다. 이는 결제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화폐 시스템 자체의 재설계에 가깝다. 중국인민은행이 디지털 위안화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여러 목표가 겹쳐 있다. 하나는 금융 안정이다. 현금 거래는 익명성이 높고 추적이 어렵다. 디지털 화폐는 거래 기록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자금 흐름을 보다 정밀하게 관리할 수 있다. 또 하나는 민간 금융 권력에 대한 견제다. 과거 대형 핀테크 기업이 금융 영역에서 지나치게 큰 영향력을 갖게 되자 중국 정부는 그 흐름을 강하게 제어했다. 디지털 위안화는 그 통제권을 제도적으로 제약가에 빼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그러나 디지털 위안화의 의미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는 단순히 현금을 디지털로 바꾸는 작업이 아니다. 디지털 위안화는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화폐다. 돈에 조건을 부여하고 사용기한과 용도를 설정할 수 있다. 정책 목적에 맞추어 자금이 어디에, 언제, 어떻게 쓰이는지를 설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재정 정책의 효율성을 극적으로 높일 수 있는 도구이지만 동시에 개인의 선택권이 제약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포한다. 이 지점에서 현금의 의미는 다시 질문받게 된다. 현금은 비효율적이지만 익명성이 높고 국가의 개입 없이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지닌다. 디지털 위안화가 확산될수록 이러한 특성은 점점 설 자리를 잃게 된다. 편리함과 효율성이라는 명분 아래 통제의 범위는 자연스럽게 넓어진다. 는 이 변화가 개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구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에서 현금이 사라지고 있는 현상은 그래서 단순한 결제 트렌드가 아니다. 이는 국가가 화폐의 형태를 다시 정의하고 그 흐름을 관리하려는 시도의 일부다. 그리고 이 실험의 목적은 국내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현금의 퇴장은 중국이 준비하는 더 큰 금융 전략의 출발점에 가깝다. 디지털 위안화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질서는 중국이 세계 금융 질서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려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바트에서는 이 실험이 국경을 넘어 확장될 때 어떤 파장을 낳을 수 있는지
그리고 세계 1위를 노리는 중국의 금융 전략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현금을 밀어내는 중국의 실험은 국내 결제 환경의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디지털 위안화가 가진 진짜 의미는 국경을 넘어설 때 드러난다. 중국이 이 새로운 화폐 시스템에 집착하는 이유는 단순히 편리한 결제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이 오가는 길 자체를 다시 설계하려는 데 있다. 디지털 위안화의 가장 큰 특징은 프로그래밍 가능한 돈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특정 자금의 사용 기한을 설정하거나 지정된 목적 외에 소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경기 부양을 위해 지급된 지원금이 반드시 소비로 이어지도록 만들 수 있고 특정 산업이나 지역에 자금을 집중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이는 기존의 재정 정책으로는 구현하기 어려웠던 수준의 정밀한 개입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통제력은 국가 입장에서는 강력한 도구다. 그러나 동시에 금융거래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정책의 연장선이 되는 순간 자유와 효율 사이의 균형은 흔들리기 시작한다. 모든 거래 기록이 국가 시스템에 축적되고 분석되는 구조에서 개인의 소비는 더 이상 사적인 영역으로 남기 어렵다. 디지털 위안화가 확대될수록 편리함이라는 장점과 감시 가능성이라는 부담은 함께 커질 수밖에 없다. 같은 흐름에 대한 반작용으로 등장한 것이 탈중앙화 화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 중앙은행이 대규모 양적 완화를 통해 돈을 찍어내는 모습을 지켜본 일부 사람들은 국가가 통제하는 화폐 시스템 자체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그 결과 등장한 비트코인은 중앙은행도 부도 없는 화폐를 표방하며 전혀 다른 길을 제시했다. 거래 기록은 모두에게 공개되지만 그 누구도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구조는 통제 없는 신뢰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탈중앙화 화폐 역시 완전한 대안은 아니었다. 극심한 가격 변동성과 제도적 보호의 부재는 많은 참여자에게 큰 위험으로 돌아왔다. 자유의 대가는 불안정성이었다. 이 경험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화폐는 기술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신뢰라는 사회적 기반 없이는 지속될 수 없다는 점이다. 이 교훈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나이지리아다.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은 아프리카 최초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도입했지만 기대와 달리 국민들의 호응은 극히 낮았다. 기술적 완성도나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화폐 가치와 정부에 대한 신뢰 부족이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이는 디지털 화폐가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다. 중국은 이 점에서 다른 위치에 서 있다. 강력한 국가 통제력과 거대한 내수 시장, 그리고 이미 디지털 결제에 익숙한 국민들은 디지털 위안화 실험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된다. 그러나 중국의 목표는 국내 안정에만 있지 않다. 디지털 위안화는 국제 무대에서 달러 중심의 금융 질서에 도전할 수 있는 잠재적 도구다. 중국은 1대1로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 위안화를 무역 결제 수단으로 확산시키려 하고 있다. 인프라 투자와 무역 거래를 디지털 위안화로 묶어 달러를 거치지 않는 경제권을 구축하려는 전략이다. 이는 달러 중심의 국제 송금 시스템, 미국이 영향력을 행사해온 금융 네트워크를 우회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만약 이 구조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작동한다면 미국의 금융 제재 능력은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기술적으로는 디지털 달러를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을 이미 확보했지만 발행을 서두르지 않는다. 미국이 중시하는 것은 속도보다 신뢰다. 법치와 제도, 그리고 국제사회가 달러에 부여해온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는 것이다. 디지털 화폐를 둘러싼 경쟁은 결국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가치 체계가 더 많은 신뢰를 얻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한국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 한국은행은 이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대한 실험을 진행해왔고 기술적 검증 단계는 상당 부분 마무리됐다. 그러나 실제 도입 여부와 그 방식은 신중한 선택을 요구한다. 디지털 화폐는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공할 수 있지만 동시에 금융주권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민감한 문제를 동반한다. 현금이 완전히 사라질 것인지에 대한 질문보다 중요한 것은
돈의 성격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다. 때의 지갑은 하나의 형태로 고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디지털 화폐, 민간 결제 수단, 암호화폐, 그리고 소량의 현금이 각자의 역할을 나눠 갖는 복합적인 구조가 될 수 있다. 선택의 폭은 넓어질 수도, 반대로 보이지 않는 제약이 늘어날 수도 있다. 중국이 현금을 없애려는 이유는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화폐를 통해 사회를 관리하고 국가의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장기 전략의 일부다. 이 거대한 금융 실험의 끝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것은 새로운 결제 수단이 아니라 돈과 권력의 관계가 재정이 된 세계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